안녕하세요. 교감 채널의 체리쌤이에요. 오늘은 영재원 기출필기 그 21번째 시간입니다. 일정이 좀 지나버렸죠. 제가 몸이 좋지 못해서 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영상이 늦어진 만큼 더 오랫동안 고민해 보셨을까요? 그럼 이번 주에 해결해 볼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해결해 볼 문제는 대체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10개 이상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번 주 이 문제는 조금 출제된 지 조금 오래되긴 했으나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선발 문제로 토론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사회과학 시간에 배우는 것도 많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하여 가져온 문제입니다. 대체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10개 이상 쓰는 문제인데요. 당장 생각해보면 비용이 저렴해야 되고 되도록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고요. 자원이 구하기 쉽고 많아야 한다는 점 등이 당장 생각날 거예요. 하지만 10가지 이상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당장 생각나는 게 10가지 이상 될까요? 그게 아니라면 우선 대체 에너지가 무엇인지 에너지의 종류에 따라서 분명 필요한 조건들도 달라질 것이니 분류를 먼저 해봐야 하겠죠. 2주간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가능한 답은 무엇일까요? 그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체 에너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대체 에너지란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 에너지를 법률상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는 넓은 의미로 석유 자원의 고갈을 대비한 대체 자원으로 원자력, 수력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포함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는 좁은 의미로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자력이나 대형 수력 등을 제외한 친환경 에너지를 뜻합니다. 태양, 바람, 지열, 해양, 바이오, 수소, 전지, 폐기물 등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원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에너지원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뜻하죠. 그렇다면 이 대체 에너지는 왜 필요한 걸까요? 그럼 기존 에너지의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크게는 자원 고갈과 오랫동안 사용했으니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현재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화석 연료에 대한 뭐가 높아졌어요? 수요가 증가를 했죠. 이러한 화석 연료를 만들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한 번 쓰면 재생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 양은 어때요? 한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 자원은 고갈이 되고 이에 따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이 이산화탄소는 뭐예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죠. 결국에는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죠. 이 질소산화물은 아황산기체나 암모니아 등과 결합해서 미세먼지를 형성을 하고 산성비의 성분이 되기도 해요. 결국에는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겠죠. 또한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채굴하고 처리하는 이러한 처리해서 수송하는 과정은 주변 환경과 생태계를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수송을 위해서 파이프라인 등 시반 시설을 건설하고 폐기물 처리와 저장을 위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숲과 같은 서식지를 파괴하게 되겠죠. 결국에는 토양 오염과 생태계를 파괴하게 될 거고요. 굴착이나 파쇄, 채취 공정에 부산물이 섞인 오염수도 나오죠. 이러한 오염수가 유출이 되거나 노출 사고로 인해서
어떤 수질 오염이나 해양 생태계를 파괴를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결국에는 이러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는 어떻게 환경에 무해해야 할 거고 안전하면서도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이러다 보니 대체 에너지가 나오게 된 거고요. 이 대체 에너지가 그렇다면 될 수 있는 조건들은 이 기존 에너지의 단점들을 보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체 에너지의 조건은 크게 자원 고갈을 고려한 조건이 있으면 될 것 같고 또 환경 오염을 고려한 조건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에너지원으로서의 조건이나 효율도 있어야 될 거예요. 경제적인 거나 안전성, 그리고 자원의 분포 등도 이러한 조건에 속하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자원 고갈을 고려한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계속 사용을 하려면 자원이 당연히 풍부하거나 무한해야 하고 재생이 가능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으로 현재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지죠. 이러한 쓰레기나 부산물을 재사용하거나 감소시킬 수가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다음으로 환경오염을 고려한 조건일 건데요. 아까 화석연료는 지구온난화의 큰 원인이었죠.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큰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이 적거나 없어야 할 거고요. 발전 과정에서 질소, 산화물 등 미세먼지나 상선비와 같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배출되지 않아야 할 거예요. 그리고 발전 과정에서 사용된 물은 방사능이나 발암물질이 섞여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당연히 배출되지 않아야 할 거며 강이나 호수에 배출되었을 때도 수온이나 상선도처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겠죠.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연료 운송이나 저장, 에너지 발전이나 처리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할 때 부지확보를 위해서 산림을 파괴하거나 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보관 및 처리 과정에서 폐기물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죠.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번에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조건이나 효율입니다. 이 에너지원으로서의 조건은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경제성이나 설치 조건, 자원 분포나 안전성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경제성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초기 투자 비용은 낮을수록 좋을 거고 연료 보급에 필요한 비용 역시 낮으면 좋겠죠. 초기 투자 비용이 낮아야 관련 시설을 쉽게 설치하고 보급도 유리할 거고요. 연료 보급에 필요한 비용이 낮을수록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부담이 적겠죠. 다음으로는 설치 조건인데요. 설치 조건은 당연히 까다롭지 않은 설치 조건이어야 하겠죠. 예를 들어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거나 넓은 부지나 높은 위치 등 특별한 환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보급이 어려울 거고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자원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흔하고 접근성이 높을수록 개발할 기회가 많을 거고 운송이 빠르며 자원의 독점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전성인데요. 안전성은 에너지원 자체의 안전성이 높아야 하고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가 쉬워야 할 거고요.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막고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하겠죠. 이 밖에도 어떤 에너지를 대체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조건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신재생 에너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들과 그들의 장단점도 한번 생각해 보면 훨씬 좋겠죠. 그럼 다음 2주간 생각해 볼 문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생각해 볼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숫자 3, 4개와 사칙 연산을 이용하여 1부터 10까지의 수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2주간 열심히 함께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답은 2주 후에 공개됩니다. 감사합니다.